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5월 3일, 오늘 토요일 파워스급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첫 주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래도 저희 연휴가 시작은 됐는데, 연휴가 이제 좀 도움이 될지, 물론 몸과 마음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 연휴 동안에 별일이 없을지, 왠지 또 불안불안한 것도 지금의 심정인 것 같아요. 그래도 과거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또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저희가 연휴를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잘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발 몸을 잘 아름답게 가꿔주세요. 몸이 참 소중한 거더라고요. 저도 이제 앞에 자리가 이제 5자로 바뀌면서 솔직히 그랬습니다. 뭐가 있겠어? 그냥 지금처럼 사는 대로 열심히 살면 되고 하던 대로 지금 그대로 생활 루틴 그대로 살면은 큰 변화가 없을 줄 알고 지내다가 옷자가 바뀌면서 몸 여기저기서 고장나고 신호가 나오고 있고 생각보다 매년 겪는 비염인데도 이번엔 좀 너무 끔찍해요. 특히 이제 목소리를 지난 이번 주 초부터 좀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방송하는 게 죄송할 정도로 제가 몸을 막 다뤘나? 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물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나 계좌만 돌았으면 내가 다 때려치고 안 하고 그냥 나는 내 행복한 삶만 살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막상 또 그게 안 그렇더라고요. 또 계좌나 예전에 과거에 제가 진짜 어렸을 때 비하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솔직히 이제 누구 만나도 내가 카드 긁으면서 내가 살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한 1년 전과 아니면 그때의 몸 상태를 생각한다. 계속 청춘인 줄 알았나 봐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보다 또 인생 선배님들도 계실 거고 저와 비슷하게 또 여러 가지 각종 질환과 또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그런 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럼에도 주식도 주식이고 신경 쓸 것도 많고 챙겨야 될 것도 많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탑 프라이어티 탑픽은 몸이었더라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 놓고 관리를 안 하면 또 이제 괜찮아지면 또 그냥 막 달릴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긴 한데 여러분들 저희 꼭 약속합시다. 약속해야 됩니다. 저희 가족분들 건강하셔야 되고 저 오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해야 될 거고 열심히 몸 챙겨야 될 거고 같이 몸 챙기면서 가치 투자가 가운데 몸도 있다는 거. 내 몸을 더 사랑해줘야 되겠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프면 철학자가 되나 봅니다. 아프면 효자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 몸 잘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을 보면서 그리고 또 바로 주식으로 달려가야죠. 그렇습니다. 주시장 보면서 일단은 말씀드릴 게 조금 특이한 현상이 나와서 이거부터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원달러가 지금 이제 1396원 물론 이제 미국장 시장 전이긴 합니다만 2% 가까이 30원이나 빠져버렸어요. 생각보다 크죠?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비슷한 거 그러면 위안화가 변화가 있나? 위안화 별로 큰 변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달러가 큰 폭으로 하락하나? 아닙니다. 달러 그렇게 큰 폭으로 약세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원화가 강세로 가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면 특이한 게 대만 달러가 4% 이상 또 급락합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일단 타겟은 지금 두 국가 한국과 대만 쪽이 이렇게 큰 폭의 통화가 한국과 대만이죠. 절상된다. 즉 강세로 가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왜 두 국가의 통화가 저렇게 나오지? 라고 했었을 때 일단 중국과의 연관성도 있겠지만 근데 중국은 직접적으로 약간 그런 측면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2+2 패키지 이러면서 7월 달까지 미국과의 관세 협약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나온 거 아니냐. 즉 이게 뭐냐면은 환율 관련된 쪽에서 너무 너희들 원화 약세 대만도 똑같고요. 통화를 약세로 가기 시작하면서 산업의 보조금 아니면 이걸 통해서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서 무역 수지가 이렇게 바뀌는 과정들이 나왔다는 걸 보면서 이거에 대한 압박들이 서서히 지금 이 통화들이 강세로 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좀 변화가 들어오는 거 아닐까? 압박이 들어오는 거 아닐까? 라는 쪽도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1,400원대가 이탈했습니다. 근데 한때는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지금 1,400 만약에 230원 같은 경우는 이게 오히려 비상적인 거다. 비정상적인 거다. 특히 이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또
근데 정치적인 불안 정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가세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1,400원 이상 이하로 내려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려오다 보니까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좀 고민이 돼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환율을 볼 때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대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러면은 체질이 좋아져서 한국의 경쟁력이나 대만의 경쟁력이나 마찬가지로 갑자기 확 좋아져서 수출이 잘 되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달러가 유입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변화가 그러면 원화가 강세로 가는 기조가 되는 자연스러운 기조면 모르겠는데 아직 그렇게 보기에는 뭐 지금 한국의 GDP도 이번에 1% 0. 예 살짝이지만 예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럴 정도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약간 한국의 체력이나 경쟁력이 좋아져서 워낙 강세가 됐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는 살짝 거리가 먼 상황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세 관련된 쪽에 대한 미국의 압박들이 작용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은 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준 레벨 자체가 달러가 100으로 갔었을 때 100 밑으로 가는데 한국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죠. 한 1370원 정도가 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정치적 리스크만 없어지게 되면. 근데 그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반갑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할 것들은 여러 가지 많다라는 쪽에서 이게 기조로 자리 잡는지 또 봐야 되겠죠. 단순하게 워낙 강세로 간다고 외국인들이 판차익 보려고 들어오는 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주식으로 그렇게 해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면 채권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쪽들이 더 맞겠죠. 지난주부터 채권은 한국은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채권 가격들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단순하게 채권 매수를 통해서 그냥 환차익과 함께 노리는 것들이지 주식시장 쪽에는 아직까지는 안 들어오더라. 이게 이렇게 연결고리가 될 때까지는 뭐 경제적부터 변화와 또 이제 정치적 안정 모든 것들이 다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가 어떻게 될지가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그것만 확인되게 되면 주식시장에서도 큰 폭의 변화가 나올 수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이 변화 가지고는 또 그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쪽에서 일단은 급하게 변하다 보니까 좀 살짝 점검을 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봤고요. 그러면은 섹터의 동향을 봤을 때 이번에는 어떤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였고 시장에서 좀 변화가 들어왔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 파워 수급의 작은 코너 수급을 털어라 전에 섹터를 털어라 이거 한번 또 잠깐 점검해보고 가겠습니다. 한 5일 전 대비해서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는 유심 쪽입니다. 유심 유의 마음 당신의 마음 이거 아니고요. 유심 관련된 쪽에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올랐는데 뭐 얘기 많이 했던 게 유비밸룩스 뭐 왔다 갔다 뭐 이러면서 이런 종목들 뭐 엑스퀴어도 좀 갔다가 등락폭이 상당히 컸었어요. 점상한가가 나오고 그다음에 개파락이 나오는 건 또 뭡니까? 근데 이게 약간 또 SK텔레콤과의 관계 여러 가지로 봐야 되겠죠. 저희 이쪽 관계 없고 관련 없고 SK텔레콤 이게 좀 핵심인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 회사 이번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이 타격을 입는 것 같고 그런데도 SK텔레콤 지금 저가 매수 해도 되겠느냐? 일단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8배 정도쯤 되고 있고 PBR 1배 살짝 무너졌고 배당 수익률 6.5%. 이 정도까지 되는 회사가 주가가 더 밀린다. 그러면은 배당 수익률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보는데 저한테 이걸 하신다고 하게 되면 타겟은 들어왔습니다. 악재 때문에 주가가 낮아진 건 맞겠죠. 근데 그 악재에 대한 여파가 얼마까지 갈 것인지 이걸 아직 판단이 안 돼요. 지금 이제 가장 제가 보기엔 핵심은 SK텔레콤이 위약금 없이 만약에 이거는 지금 정부가 푸시를 넣는 것 같은데 회사가 결정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신규로 가입 중지 이런 거는 뭐 크게 영향을 없겠지만 위약금 없이 다른 통신사로 넘어갈 수 있게 번호 이동을 할 수 있게 해라 라고 하는 쪽이 나온다. 그러면 SK텔레콤은 한 번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 쪽에서 누가 불안해서 SK텔레콤을 쓰겠습니까? 그러면 SK텔레콤이 프리미엄을 가졌던 40%대 점유율 이게 깨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일단 밸류 메리트는 뛰어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감은 조금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요 기사가 나왔을 때 주가가 한 번 더 밀린다. 그러면은 저는 그때는 충격 받았을 때는 그때 한번 사볼 것 같아요. 어느 쪽에서는 관심은 있는데 아직 이제 기관들은 역시나 열심히 팔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 바닥이냐? 바닥 비슷하게 만들어 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 정도 혹시나 52,000원대 밑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혹시나 5만원대, 51,000원대 정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가장 그때는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타점을 좀 낮춰보자. 안쪽으로 뭐 이런 유심 관련주도 관심이 없고요. SK텔레콤을 그럼 차라리 그때 그런 얘기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예전에 연합뉴스 경제TV 할 때
LGU 플러스 이거 터는 요런 자리 보고 처음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면서 지금 LGU 플러스라도 뭐 큰 뭐 그런 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더니 그때 이후로 한 12% 15%뭐 여기까지 좀 올라왔네요. 근데 그거는 뭐 얻어 걸릴 꼴이고, 이런 쪽에서 그러면 LGU 플러스가 반사익을 크게 이끌 것이냐. KT가 또 요즘 핫하죠. 우리가 블루 들어간다는 쪽에서.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반사익 때문에 이거를 사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그 내용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럼 오버슈팅이 한번 나올 거고 그때 따라서 차이는 있겠는데, 차라리 그러면 그때 노려보자 하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올라온 섹터가 2000원지 나트륨 배터리 쪽입니다. 이쪽이 핫했죠. 한번 저희가 지난주 파워수급인가요? 파워시장 때 한번 언급을 드렸을 겁니다. 나트륨 배터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쭉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가장 대장주는 엘경 케미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하드카본 이쪽에서 가장 그래도 그나마 가깝게 움직일 것 같고, 저런 거 자기글 같은 거 하지 마시라,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애경 케미칼 그 중에 또 만약에 좀 본다 그러면 WCP 이 정도쯤 나오는데 이거는 너무 좀 많이 소외됐었고, 그 중에 나인테크 정도 장비 쪽에서 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이쪽은 애경 케미칼만 보고 대응하는 거 맞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까지 올라온 마당 쪽에서 뭐 그거를 뭐 연결, 특히 이거는 중요한 게, 그러면 그건 중국 얘기고, 중국 연말에 가서 뭐 상용화 되면서 또 파장을 일으키게 되면 그때 또 봐야 되겠지만, 애경 케미칼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배경들은 우리도 나트륨 배터리, 나트륨 이온 배터리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2030년부터 양산을 목표라고 하게 되면 좀 아직 멀었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지금 받을 만큼은 받았다고 생각되고 있고, 특히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 단기 이평선 쪽에서 크게 이탈을 안 나오게 되면 또 계속 꾸역꾸역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기 이평선 쪽에서 영향을 크게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시고 결정하는 게 맞겠죠. 그런 쪽에서 그냥 뭐 짧게 또 대응한다? 그러고는 이상은 없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나트륨 배터리 또 큰 뭐 표고에 뭐가 되면서 보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애교 케미칼 하나로 압축하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 비만 치료제. 네, 오늘 어제였었죠. 어제 말씀드렸던 저희 파워시황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제 이쪽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일라릴리가 이제 왔다 갔다, 릴리 한번 그때 주가 보면서 이것도 한번 볼까요? 릴리 주가를 보게 되면 되게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점은 되게 낮아지고 있어요. 이런 관점 쪽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주봉상에서도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이렇게 조금 좀 기대감이 낮춰진 쪽에서 이것만 믿고 릴리든 막상 그 가장 비만 치료제의 강자는 빠지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래도 우리 플랫폼 갖고 있다, 장기 지속형 물질 가지고 갖고 있다는 거 가지고 계속 가는 게 맞을까라고 했는데, 시장은 됐고 그냥 붙어보자 한 쪽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대표주자 펩트론이 강세로 가기 시작하면서 여전히 고점에서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가장 그나마 속도가 낮다고 하는 쪽들인데 열심히 한 9만원대에서 지금 17만원까지 거의 2배 올랐죠. 이런 쪽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들이고,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와 있고, 그 밖에 또 이번에 얘기했던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 거의 뭐 시작이 15,000원대 시작했다가 2배 이상으로 나버렸습니다. 강하게 들었죠. 회사 측 발표가 이때쯤에서 나기 시작했고, 우리 장기 지속형 관련된 쪽에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사형 이름이 뭐 있는데 조금 요즘 그런 거 못 외우겠어요. 예, 주사형이 있는데 그만 갖고 있는 거 아니자 경구용도 있다라는 쪽에서 두 가지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나랑 손잡자라고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빅파마들이 많다는 관점 쪽에서 여기서 그냥 달리기 시작하네요. 그렇게 나온다라고 보다 보니까 저는 모르지만 시장이 주가 이렇게 강하다 그러면 그래도 한번 움직일 건 움직여 봐야 되겠죠. 매매를 아예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 잔잔발 입장 쪽에서는 하긴 해야겠죠. 올라가는데 이렇게 시장 그때 약했어요. 약하다 보니까 쭉 올라가는 거 인정. 그런데 무시무시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역시나 내가 안 좋게 보면은 가는구나 싶어가지고 좀 솔직히 혹시나 저거 살려고 했는데 김 대표 때문에 못 샀. 예, 그렇게 되면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저는 일단 자신이 좀 없어가지고요. 그러다가 저는 이럴 때 하죠. 그냥 가다가 에이 모르겠다 이런 정도들 한 43,000원대 여기서 잘 지지하는 거 보고 크게 안 이탈하네 이거 보고 그냥 여기 샀다가 종가쯤에서 들어갈 때 들어오고 그냥 잔잔바리로 끝. 나는 이게 이 정도밖에 모르겠다라고 보는 게 다였다 보니까 상가 들어간 종목을 그거
얼마예요? 한 2,000원? 2,500원 먹고 판다는 게 참 그렇긴 하다 생각이 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쪽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인벤티지랩 지금 시총이 벌써 이제 5천억이 안 돼갑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시총이 5천억대.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그러니까 이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시총이 3천억도 안 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거기서 매수가 모여서 기대감을 확 끌어안는 과정이라고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그러면 이제 인벤티지랩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니까 그에 따라서 뭔가를 좀 보여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라파스 이런 것들도 마이크론이들 관련돼서 우리도 하고 있는 거 있지롱? 라고 하고 있는 쪽들이고, 제가 그래도 이것저것 나름대로 기초 스터디를 해본 결과, 저는 D&D 파마텍이 그나마 제일 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 움직이다가 이것까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셋 다, 뭐, 주도주도 그렇고, 다 강한 모습들로 면모를 보여준다. 라는 쪽들인데, 결론만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뭐, 이럴 때마다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거기다 또 인벤티지 더 갈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스터디가 그만큼의 확신이나,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된 쪽에서 우리가 플랫폼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큰 그림들을 그려가는 자신감이, 나는, 저런 거 좋아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동참. 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못 따라갈 것 같고, 그냥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지금 나오는 것들, 치고받고 하는 것 정도만, 그러니까 잔잔바리만 할 것 같고, 일단 지금은 추세가 강하지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비만 치료제가 하나의 주된 흐름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만 보고 그냥 또 내려오게 되면 또 그때는 다시 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이격 막 벌려서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게 과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정도로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보고 또 이제 나머지 가장 또 강한 섹터는 조선 섹터였습니다. 이번 주 특이하게. 그래서 현대비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예전에도 그렇고, 만약에 여기서 산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 오해가 있다. 이걸 특히 한국조선해양 실적 발표하면서 이때 생각보다 좀 부진하게 발표가 했던 것에 대한 이유가 수익성이 하반기에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반기가 아니라 당장 1분기부터 빠르게 돌아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그러면서 그냥 막 치고 올라가는 거죠. 제가 지금 최근에 나오는 LPG 가스선, 이게 아프리카 선사로부터 수주받은 게 두 척이 있는데 이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미표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지금 27년까지 남은 이제 물량들을 받기 시작하는 거고, 거기다가 이런 PC선들, 가스와 관련된 쪽들에 대한 중형급 쪽이죠. 대형, 아주 큰 쪽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중대형급 쪽, 이쪽에서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걸 통해서 수주받고 이제 계산하게 되면 생각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이걸 통해서 성과를 내겠구나 하는 쪽에서 신주성과 지수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이런 흐름들로까지 바뀌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마지막 슬롯 찬 것들 고가를 채워놓고 그 다음까지 영업을 하는데 계속 수주가 들어온다. 이게 핵심인 거죠. 미국이 막아주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쪽에서 들어갈 것들이 들어와서 한국으로 돌아온다. 라는 쪽들이 요게 강점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주가가 실적 나오는 거는 기본. 근데 실적 가지고는 조선주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실적 막 나올 때는 파는 게 맞는데 수주가 연장된다. 라는 쪽들에 대해서 수주 올타임 하이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게 되면 지금은 실적은 그냥 수주가 계속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 걸 막아놨더니 계속 컨테이너 선사, 아니면 지금 LNG선, 아니면 이런 쪽 특수선 쪽, 이쪽에서 성과 나오지. 게다가 여기서 만약에 해양 플랜트가 나오기 시작한다. 대박이에요. 그거는 이제 아마 주가를 삼성물공업이나 이런 종목들 아마 밑에서 끌어올리는 게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게 다들 혹시나 그거 보고 있는데, 그것까지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거의 그냥 글로벌 조선은 K조선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그렇게 나오게 되면 한번 또 오버슈팅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일단 오버슈팅이 나올 때는 따라가는 것보다는 미리 갖춰놨다가 오히려 거기서는 비중 줄이고 나오는 게 맞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조선주는 아직 꺾인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주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얘기가 많지만 않았지만 제가 그런 얘기도 잠깐 드렸거든요. 여기서 바로 안 빠진다. 차라리 여기 이 자리, 그러니까 개파락 나온 이런 자리 추가적으로 어떤 산업은행에서 만약에 추가로 급하게 또 물량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때가 저점, 그때 두 번째는 시가가 거기가 저점에서 끌어올릴 겁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 아직 19.5%에서 지금 팔아가지고 한 12% 남았나요?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또 많은 거죠. 남아있는 게. 그것에서 또 블록들 돈다 그래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시가는 오히려 낮을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공략해봐도 한다. 왜 이 자리 밑에서는 충분히 공략해도 된다. 라는 입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다고,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버티는 거죠, 지금요.
3일째 버티면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71,000원대를 보기 시작한다. 그럼 이때는 적극적으로 사도 된다라는 적극적으로 보면서 시장들을 맞춰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되겠다. 한쪽에서 조선주까지 한 4종목, 4섹터들을 한번 이것저것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섹터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홀쭉하던 게 그냥 세게 가다 보니까 참 그랬네요. 그래도 저희에겐 다른 섹터들 또 종목들 체크할 건 더 많다라고 보시면서 일단 외국인들이 4월 5번째 주 코스피에서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블록들이 돌다 보니까 일단 패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이런 쪽 삼성중공업 와우 다 조선이네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조선이 역시다 아직 계속 외국인들의 관심은 높다. 반도체는 그렇게 팔아도 조선 쪽은 챙겨보네요. 그런 것 같고 반도체 그렇게 판다고요? 날 왜 무시해? 하이닉스가 떡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이닉스 일단 반도체 들어오는데 나머지 뭐 삼성전자 들어오는 게 별로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하이닉스랑 두산은 한 몸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우리 약간 멀지만 반개 형제들 이런 쪽에서 두산까지 같이 챙겨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단기적으로 올랐지만 여전히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지금 없던 매출들이 이제 독점적으로 블랙웰 시리즈 쪽에서 납품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부터 실적이 가시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금융주 오랜만에 사기 시작하고요.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또 LI 지금 효성중공업 이런 쪽들 전력기기 쪽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그렇게 나온 것 같고 그 밖에 LIG 넥스원밖에 저기 없는 것 같고 LIG 넥스원, 한국전력 이런 정도쯤 유틸리티 한국전력은 뭐 그냥 지금 추세에 전혀 변화가 없이 가고 있네요. 갖고 계시면은 일단 뭐 변화 들어올 때까지는 끌고 가보는 게 맞겠죠. 태양광의 한화솔루션 그런 얘기 드렸었죠. 태양광을 사는 게 아니라 한화솔루션을 사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전히 꿋꿋한 모습들입니다. 그런 쪽에서 역시 조선의 한 주였구나. 외국인들의 그런 모습들로 보여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4월 5번째 주 외국인들이 산 코스닥 종목들은 일단 ABL 바이오 먼저 들어오고 있고요. 또 올릭스,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그리고 또 파마리서치도 약간 뭐 섞인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HLB, 알테오젠, 시젠, 시젠 같은 경우도 매수가 들어오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종목들이 바이오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핫한 거는 비만 치료제 쪽이고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바이오가 은근히 갈 듯 안 갈 듯을 하면서도 일단 매수는 계속 붙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BHI 이거는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아주 무지막지하게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좀 읽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얘는 말씀드리겠지만 원자력과 그리고 또 LNG 쪽에 들어가는 약간 밸류체인 쪽에 들어가는 쪽들이 LNG 발전이죠. 이쪽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하이브리드죠. 얘도 될 수가 있고 이쪽도 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강하게 움직인다. 그쪽에서 또 수주가 갑자기 크게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들도 있었다는 쪽에서 원자력을 보게 되면은 살짝 밀릴 것 같고 LNG 쪽들은 여전히 강할 것 같고 일단 밀리면 사자 쪽들인데 BHI는 항상 그랬지만 쫓아가서 매수해서 전혀 도움이 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단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 잘 모르겠다 싶으시게 되면 정리하고 다시 보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단가 가지고는 쫓아가서 샀던 것밖에 없으니까 별로 썩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CJENM 들어오고 있고요. YG엔터 이런 것들 들어옵니다. 이런 거 봤을 때는 엔터도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할 쪽으로 느낌이 들어온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보다는 약간 좀 선회한, 좀 약간 신선한 그런 엔터를 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연기금. 이번 주에도 연기금은 열심히 샀습니다. 기관들이 금융투자나 이런 쪽들이 다 배신하고 가도 연기금은 꿋꿋하게 한국 주식을 사고 있다. 한쪽에서 뭘 많이 샀느냐 하나옵션 이것도 같이 연결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이건 패스. 그런 쪽에서 의외로 조선 쪽은 HD현대랑 삼성중공업밖에 일단 안 사네요. 금액도 좀 적은 편이죠. 그런 쪽에서 뭘 많이 샀느냐 아모레퍼시픽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고 저희가 관심이 별로 없었던 화장품 이게 하나가 떡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랜만에 들어오다 보니까 오랜만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추세가 조금 좀 잡혀가는 분위기죠. 바이오 쪽에서 그런 종목들이 눈에 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좀 약간 보게 되면 LS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LS 일렉트릭 이런 것들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또 전력기기 쪽들 변화가 좀 들어온다라고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 바이오 쪽에서 아까 삼성바이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한미약품이 있을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그런 정도까지는 약간 바이오보다도 제약 쪽에 가까운 쪽들, 안정적인 바이오를 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보게 되면은 한국항공우주 방산 쪽에서 유일하게 사고 있는 모습들이죠. 개인적으로는 하반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된다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는 잘 흔들렸을 때 모아가게 되면 돈이 될 것 같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쪽에서 통신 쪽에서는 LGU 플러스, 하이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쪽들은 인기를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CNS는 실적도 그냥 전향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패시브 자금들이 연기금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다. 한쪽에서 요것도 일단 버팀목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모습들이 서울보증보험, LGCNS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에서 4월 5주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아예 대놓고 JYP 엔터주를 가장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쪽들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엔터가 눈에 띄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리가캔바이오 거기다가 휴젤 메디톡스는 이제 따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거 4월 달에 실적 발표 잘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 동향들이 잘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있다. 한쪽에서 톡신, 임의용기기 계속 관심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실리콘2까지 임의용 화장품 이런 쪽들은 계속 관심 있게 배팅이 들어오고 있다. 한쪽에서 그냥 딴 거보다 성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롱티 슈신, 지아이노베이션, 보로노이 이런 종목들, 이것도 바이오도 들어오고 있다. 한쪽들이고, 저기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어떻게 되는 걸까요? 2차전지는 아직 지금 전혀 LG에너지 솔루션 감이 없는 모습들이고, 지금 여기서 돈다. 2차전지 때문에 그 2차전지랑 반도체 그래도 한국 증시에서 많이 갖고 있다가 이번에 재미 못 보신 분들이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좀 필요하겠죠? 언제 기회가 되면은 2차전지, 바이오, 매매하는 전략들 한번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카페24, 이것도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5번째 주, 그러면 4, 5번째 쪽에서는 코스피에서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나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그쪽으로 봤었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하이브를 가장 많이 사네요. 역시 그쪽 중국 소비 한알령 해지 이쪽에서 배팅이 좀 들어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쪽에서 CJ 들어오고 있고요. 이렇게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들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엔터, 화장품 이런 소비 쪽들은 중국 소비 쪽들은 사고 있다라고 보면서 CJ도 올리브영 빼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하나오션은 패스 이거는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 밖에 이수페타시스 이거 아까 보셨죠? 밸류체인이 두산, 이수페타시스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겠죠? 유증이 나왔는데 유증 때문에 쭉 밀렸다가 그거를 받고 그냥 쫙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봤을 때 힘이 있구나. 그러니까 유증 관련된 단기 매물을 소화시키게 되면은 어차피 지금 왜 우리가 유증을 했니? 제2호 인수 이거 아니야. 우리 설비 투자할 거야. 왜 설비 투자하는지 쇼티지에 지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라도 해야지. 예전에 MLB는 그렇게 인기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중국 쪽을 안 쓰지 않습니까? 중국 쪽 완전히 철저히 소외시키다 보니까 물량이 다 이수로 들어와요. 그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해서 움직인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HD&D 일렉트릭, 산일전기. 산일전기. 마음 아팠던 종목들인데, 이제 점점점 올라오다 보니까 꿈이 차오른다. 이러면서, 장기화가 될 것 같아요. 힘내게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차원에서, 그 밖에 통신 쪽 KT도 사고 있고, 이거는 약간 좀 플레이가 들어가는 거겠죠? LS도 있었네요. 전력기기 쪽들이 이거를 좀 들어왔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쪽에서 아까 두산이나 이스페타시스가 같이 들어오는 거는 AI 인프라 이상 없다. 봤더니, 지금 빅테크 기업들 투자 더 한다며. 이거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지? 하고 변화가 빠르게 들어온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LIG 넥슨도 들어오네요.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방산 쪽에서 방산도 쉽게 안 꺾입니다, 지금. 그런 쪽에서. 일단, 기대감 높으니까 하반기에 기대감 높아서 지금보다 실적 턴라운드가 좀 더 빠르게 될 거. 아까 말씀드렸던 카이, 한국항공우주나 LIG 넥슨 정도가 아닐까 싶어서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수주 흐름들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한번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사모펀드가 4월 5번째 주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무엇일까 보게 되면 무엇이 엔터주 내 SM 그리고 JYP 엔터 이게 두 개 떡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머지도 볼까요? 그런 DOU가 들어와 있네요. 이런 쪽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엔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말입니다. 특이한 게 테크윙이 떡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살까요? 테크윙은 왜, why 눈여겨봐야 되겠죠? 자세한 거는
얘기가 이제 수주 공시 나오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같고, 게다가 나머지 보게 되면은 또 ISC 같은 경우 리노공업 이런 것들도 들어옵니다. 의외로 반도체 소부장을 플레이를 하네요. 전혀 인기가 없다 보니까 이쪽은 안 할 것 같은데, 될 만한 것들은 미리 이렇게 준비가 들어온다. 눈이가 봐야겠죠. ISC는 일본 무기 실적 나오게 되면 그게 부진의 끝 같습니다. 다음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원텍, 메디톡스 이런 것들 좋죠. 이런 것들 변화가 또 이제 또 보톡스나 미용기기 쪽에서 강자로 떠오른 종목들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고, WCP 잘 모르겠습니다. 예, BHI는 아까 말씀드렸고, GS에너지 좋죠. 좋긴 좋은데 너무 올랐어요. 이래도 사도 될까요? 하지만 실적 대비나 이제 앞으로 나올, 그러니까 한국도 데이터 센터 막 지을 거고, 그쪽에서 비상발전기에 대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성문에너지라고 하는 그 에너지 쪽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쪽에서 거기서 이제 발전과 관련된 쪽들은 약간 캐시카우 역할을 할 거고, 성장의 밸류는 이런 비상발전기가 가져온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밸류업이 들어가는 게 맞지가 않을까. 멀티플을 올려준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더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물량 나오고 흔들리게 되면 계속 봐야 될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정도까지 보시면서 일단 사모펀드 등 코스닥에서도 엔터 빼고는 약간 조목 플레이가 좀 더 강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외돼도 나는 왜 지금 사고 있는지 요거에 대한 아이디어들은 계속 또 체크를 하면서 보시는 게 맞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섹터를 털어라, 그리고 또 수급을 털어라 다 해봤습니다. 이제 저는 집에 가야죠. 네. 그런 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봤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저점에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약간 고민도 되고 기대도 되고 하는 기대반 우려반 쪽에서 어느 쪽에 대한 무게가 실려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 뭐 똑같습니다. 지금 뭐 주가 올라갔다고 그래서 뭐 변화가 바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역시나 혹시나 이제 좀 많이 안정됐으니까 한숨을 돌리는 차원에서 이럴 때 주식 100% 베팅 그냥 가보자 라고 했을 때, 그러다가 뭐 하나 미스가 삐끗 나게 되면은 또 다시 예전처럼 만약에 출렁인다. 아이고, 그러면 이틀 전에 그때 좀 팔아놓을 걸 왜 다 갖고 있어서 지금 관세 막 아직 끝나지도 않은 거 몰랐어 이 바보 멍충이,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살짝 또 버는 수익이 있으면 수익 가지고는, 아니면 이거 나 끊어내고 싶은데 그랬던 것까지 상기해가지고 그냥 약간 효과 갖고 있던가, 이래야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지금 몸이 원하는 매매는, 스트레스 좀 덜 받게 하는 매매는 다 그런 걸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 번만 더 올라가자, 한 번만 한 10%만 더 먹어야지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끓는 건 내 몸이고 계좌는 그대로 못 간다 그러면 두 배로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시장 맞춰간다 라고 하게 되면 일단 여유있게, 만약에 조정받으면 요거 그 정도 금액은 또 사면 되지 뭐.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 이거 가지고 짧게 대가다가 뒤에만 보다가 들어간다 그러면 오케이, 너로 정했어, 밀고 들어가면 되죠.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무리하지 마시고 좀 스트레스 덜 받는 매매가 좀 뭘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데, 아이고 내일부터는 한 1, 월, 화 다 노네요. 하하하하. 그냥 됐습니다. 그냥 놀러 가시죠. 다 됐고, 여행지에서 혹시 저희 파워스쿨을 봐주시는 분들 사랑합니다. 쫓아가서 허깅 프리허그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여행지에서 챙겨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입어서 더 이상 아프지 말고 그렇게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이언티가 생각나네요. 양화대교. 그렇습니다. 아프지 말고 또 황정기를 잘 지내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휴식 잘 취하시고, 근데 중간중간에 저 라이브 하려는 거 그게 너무 죄송합니다. 라이브 하려는 것도 죄송하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기회는 계속 노릴 겁니다. 제가 노리고, 중간에도 휴일이지만 제가 어디 안 갑니다. 저는 이제 요양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방송하고 요양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서 아마 계속 일정대로 미국 시장 관련된 파워 시장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한 번씩 봐주시고, 그냥 길지 않을 테니까 이거 감을 잃으면 안 돼 라는 정도로 봐주시고, 또 수요일부터 여러가족 쪽에서 바싹 단디 매매를 잘 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요즘 잘 쉬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